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요일까지의 진행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은 약세장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우지수는 조정장세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미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거는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은 조정장세다라는 이러한 얘기들 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당장 그 다음날 반등하면 이런 이야기는 쑥 들어갈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크게 반등합니다. 그래서 조정장, 약세장 이런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이 공포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전쟁이 발생이 되면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으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안정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쓰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떤 악재가 조금만 나오면 더 무서워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조금 좋으면 더 갈 것 같고 막 질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여러 전문가들, 여러분들 아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시장이 좀 어려울 것이다.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미쓰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어떤 그 충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아무리 미쓰리가 여러분 전쟁 나도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리는 한 처음에는 충격파가 있겠지만 조금 지나가면 다시 안정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토닥토닥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사실 제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 돈다방 미쓰리 방송이 이런 방송이구나라고 좀 여러분들께서 좀 느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이 방송을 왜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 이제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미쓰리가 경험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지금 당장은 미쓰리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쌓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미쓰리처럼 좀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자, 24일, 25일 뉴욕 증시 크게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안정을 취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는 허접합니다. 미국 증시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방망이는 짧게 움직이시고요. 대신 공포에, 투매에 참여하지 마시고요. 반등했을 때 막 지르지 마시고요. 올해는 최근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그런 스타일로 했을 때는 정말 골로 가는 시장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 드리죠.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프로들의 장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이대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이틀 동안 나온 미국 뉴욕 증시의 경제 지표를 좀 보면은요. 작년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7.0% 증가해서 2021년 3분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뭐 이런 성적표를 내놨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7,000명 감소해서 23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이기 때문에 증가하고
감소하고 해도 30만 건 아래에만 있으면 미국의 고용은 괜찮다라고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월달 내구재 수주도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요. 1월달에는 67.2가 나왔는데 2월달에는 62.8이 나와서 1월달 대비 부진했다라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자, 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부진했으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만드는 지표들은 상승한 성적표를 내놨죠. 1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내구재 수주 이런 것도 당장은 직접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는 아니지만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런 지표들이 물가가 겁나게 높구나. 금리 인상을 진짜 해야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끔 만들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며칠 동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멘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요일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니까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는 증시 하락하는 거를 걱정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후퇴되었는데 이제 다시 뉴욕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니까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월달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 30%까지 가능성 확률이 나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10% 미만으로 다운됐고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준의 정책 정상화의 근거를 바꿀지는 살펴봐야 된다. 근본적인 근거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오케이, 50bp는 no 이겁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중기적 경기 전망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금리 인상 완화를 결정하는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달 아주 오랜만에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 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2018년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했지만 미스트리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올해는요,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긴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악재, 그런 악재는 이미 지금 증시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단지 포인트는 3월 달에 50bp를 인상하느냐거든요. 근데 여러분 50bp 인상 못 한다니까요. 50bp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이 돼서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후퇴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을 한 해 만에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질 끌고 그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뉴욕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거는 점점점 후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위해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5일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금융 제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유럽국들도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계속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 25일까지의 진행 상황이잖아요. 자, 제가 방송이 끝날 무렵에 좀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정리는 이겁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뭐 나스닥이 약세장에 진입하고 다우지수가 조정상세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 의미가 없다. 전쟁이 나면 단발적으로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나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평정심을 잡고 주식시장이 회복한다,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지만 올해 미국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그 안에 과연 몇 번을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3월달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잡아둬야 되고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후퇴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쓰리 금리 인상하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하면은 악재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올해 연준이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3번의 금리 인상입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미쓰리는 3번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3월에 금리 인상이 미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악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해야 될 금리 인상, 자, 매도 먼저 맞으면 좋죠. 자, 금리 인상을 3월달 앞으로 땡겨서 해버리면 남아있는 2번의 금리 인상은 텀을 두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금리 인상을 6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하고 막 이렇게 타닥타닥 해버리면 얼마나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1년에 8번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1월 달 회의가 끝났고 3월 달 금리 인상을 하면 나머지 6번의 금리 인상 결정에 느긋하게 할 수 있는 텀을 둘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발발하면 증시가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후퇴할 수 있구나라는 호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전쟁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제 종료가 되면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회복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또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게 저는 이 돈이 갖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미쓰리 이야기가 안 들리셨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또 미쓰리는 시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괜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 원투데이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 좀 평정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뭐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거 조금 더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갖고 있는 생각,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협상이나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협상에서 지금 누가 과연 러시아를 무릎을 꿇게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을 종결시키는 그런 경찰관 역할을 어느 나라가 하는지에 대한 기싸움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전쟁 긴장감, 이 리스크는 시장에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이틀 반등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안도를 일단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도했다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막 흥분하지 마시고요. 반등했다가 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허접하니까 또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은 미쓰리 예상대로 전쟁이 났다고 증시가 죽는 건 아니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안정을 빨리 찾는구나. 라는 거를 염두하시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보내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 이렇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좀 편하게 좀 지내세요. 이런 얘기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